우리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접점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 학기에 내지는 우리 뭐 군대 갔다 오기 전에라든가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좀 흥이 넘쳤는지 우리가 원래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은 채로 일단 오늘로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거 남은 내용 살짝 주파하고 아마 조금 이른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중간 쉬는 시간 그냥 쿨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지금 올려둔 3주차 자료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과 관련한 얘기들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등장했었는지 기억납니까?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 스타트한 게 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컴퓨터 동네는 프로그램을 바라볼 때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데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실은 우리 자료구조 수업을 제외하면 이 데이터랑 관련한 뭔가 새로운 단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OOP 수업에서 여러분이 C++ 써가면서 조금 더 그럴싸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 막 1980년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되게 클래식한 관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패러다임들을 구경하면서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로 랩핑을 하는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느낌의 얘기들을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걔네들도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연산자들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일단은 주입식 교육을 살짝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 쪽에 이제 집중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 문장이다.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래머 문장 적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문장을 누구 중괄호 안에 정리하 등등에 따라서 누구 다음 문장으로 정리하 등등에 따라서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되냐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장에 어떤 글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식을 각각의 자리에 무슨 수식을 정리에 따라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무슨 작업을 시킬 것이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보다 살짝 작은 단위로 수식 얘기를 했고 반대로 문장보다 살짝 큰 단위로 우리가 함수를 논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식 같은 경우는 걔는 의미가 딱 고정돼 있어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 그래서 그 수식 계산 파트까지 가면 이제 다시 값이라는 데이터 영역에 한가운데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들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엔터 친다거나 세미콜론 치는 게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적는 것이고 그게 일단 프로그래밍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들 중에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일단 그 정도로 코드 영역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데이터 영역을 조명하는 대신에 뭐 우리가 알고리즘 수업이기도 하잖아요. 데이터 영역을 조명하는 대신에 그 사이에 있는 더하기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식만큼이나 여러분이 두 영역의 조합을 논의를 할 때 중요하게 다룰 수 있을 만한 단어로 이름 지금 살짝 소개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름들 추가해 가면서 우리가 이전까지 다양한 과제들, 새로운 프로젝트들, 목표들 달성을 해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름 뭐 파이썬 동네에서 name이라고 하고 C 동네, C++ 동네에서는 이 친구를 이제 직역하면 식별자라고 말하는 identifier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 여러분 아이디 비밀번호 할 때 그 아이디가 요 아이덴티파이어의 줄임말이다. 그럼 이제 대충 납득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앞에 살짝 슬라이드 보면 그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에 그 데이터 플러스 코드인데 플러스 부분을 우리가 마감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문장을 적습니다. 몇몇 문장들은 실행하는 동안 기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단어를 사전에 새로 등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넘버는 3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가운데 는 적어가지고 완성하는 친구라 그랬고 그래서 막 여러분 그 대인문, 할당문, 그 이제 PTSD 그런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는 그렇습니다.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자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런타임의 이름을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내용을 실행하냐 마냐에 따라 이름이 등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네임에러가 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원타임에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건 파이썬 동네고 C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C 동네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선언 관련한 얘기 오늘 살짝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이름 도입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놨으면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도입해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직접 키보드로 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는 도중에 적게 돼요. 예를 들면 while life는 3보다 작은 동안 같은 느낌으로 잠깐만 그래 life는 0보다 큰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life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초기 life 3으로 놓고 스타트 한 다음에 뭔가 한번 부딪힐 때마다 life를 1 까는 는 어쩌고 문장을 어딘가에 숨겨놓는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친구 게임 플레이 하다가 세대 맞으면 뒤지는 겁니다. while문 실행 끝나가지고 게임 오버에 해당하는 메시지 출력하는 문장을 그 다음에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든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식 자리 적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미리 도입해둔 이름을 써서 내가 정확히 원하는 타이밍에 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도록 최종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등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다. 뭐 당연한 소리인데 살짝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만 그렇게 느낌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변수 이름 생각해 보면은 적당할 거예요. 자,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란 말이죠. 그리고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예를 들면 방금 전 얘기했던 life 같은 경우 계산하면 변수 life에 담겨있던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에 담았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꽤 많이 써봤단 말이죠. 함수 이름, 배열 이름, 형식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뭔가 여기도 이 얘기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들은 진짜로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했듯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프린트는 3 엔터를 한다거나 인트는 프린트 엔터를 하는 게 전부 다 허용돼요. 실제로 인트에 그러니까 이름 인트에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이 담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트 괄호구 닫고 하면 여러분은 프린트 괄호구 닫고 한 거랑 동등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걸 실행했으니까요. 그 값을 줬다 담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지금 방금 얘기했던 형식 이름이든 그런 거 전혀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전책이 있을 때 여기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은 다 동등하게 취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변수 이름인지 함수 이름인지 등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값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트에다가 3 담고 프린트에다가 3 담을 수 있다. 인트라는 이름, 프린트라는 이름 자체는 천편일률적이지만 원래 인트에 담겨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형식이랍시고 사용해 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 값을 얻고 싶다. 우리는 인트 괄호 닫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str 형식 값에 대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얻기 위해 수식을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 인트를 형식 이름 같은 느낌으로 써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헬로 월드 출력할 때라든가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프린트 괄호 닫고 해가지고 함수 이름 프린트를 써서 함수 출식을 구성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올 만한 게 그죠? 여러분들 대충 느낌이 오겠죠? 값의 형식입니다. 형식 영어로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거를 자료형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형식, 사실 식은 조금 애매한 단어라 저 타입이라는 거를 직역을 한다라면 그냥 형 한 글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그런 거 생각날 수 있잖아요. 홍길동과 아버지를 형이라 부르지 못해 그런 생각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저거를 형식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옛날 책들 같은 경우는 저거를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아마 여러분 불렀을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 형식과 관련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 타입에러 많이 구경해 본 적이 있겠죠. 파이썬 동네에서 int 더하기 str 하면 꺼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C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C에서 hello world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되죠? 근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걔는 이제 대괄호 3 한 다음에 앰퍼센드 씌운 거랑 동등한 느낌, 뭐 포인터, 옵셋 연산이 되겠죠. 자, 방금 전 거 잊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값의 형식이라는 걸 어떻게 다루냐? 파이썬 동네에서 형식은 값 내지는 그 값이 담겨 있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각각의 칸이
이게 영어로 object라고 할 수 있겠죠. 그 object를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픈소스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여기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으니까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3은 3이요, 5는 5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id라는 함수를 쓰면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뭔가 id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구경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되게 오묘한 숫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친구 16진수로 표현하면 그 윈도우 동네에서 여러분 어쩌면 디버깅 할 때 자주 봤을 수 있는 7FF로 스타트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얘는 사실 여러분 C에서 얘기하는 포인터 값, 메모리상의 위치, 주소를 나타내는 값이 맞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위에 여기를 가면 좀 더 정밀하게는 python.exe,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관리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들을 올려놓은 그 주소 공간에 가가지고 디버깅을 한다든가 해킹하면 되겠죠. 거기 가가지고 여기 지금 누구 있니라고 물어보면 힌트값 3이 진짜로 저 위치에 담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어쩌면 봤을 수 있는 그 진짜 C 동네의 힌트값 03000000 요 4바이트만 담겨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로 확대해서 보면 뭐가 추가로 담겨 있냐? 여기는 지금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정보가 추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메모리 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죠? 저 친구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는지 목요일 반인지 헷갈리는데 볼게요. 넘버는 3 한 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 int 값 3 같은 거는 절대로 4바이트에 담기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t 값 3은 28바이트를 씁니다. 얘는 사실은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4 해서 83에 24에 플러스 4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 자체는 int 값 3 자체는 4바이트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넘버는 넘버 곱하기 잠깐만 그래 넘버는 좀 큰 숫자로 갈게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큰 숫자 하면 이 친구는 이제 40바이트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여전히 int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넘버는 넘버 뭐 4승 정도 해봅시다. 그러면 꽤나 큰 숫자겠죠. 그다음에 이 친구 크기 하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8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그다음에 나머지 60바이트를 진짜 숫자 그거를 담기 위해서 썼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확대해서 보면 진짜로 꽤나 많은 숫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지금 10진수로 돼서 깔끔한데 거기는 이제 2진수로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이긴 하겠죠. 16진수로 보일 테니까.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저렇게 24바이트든 60바이트든 저 안에는 지금 이 포인터 값으로 딱 메모리 방문했을 때 문 딱 두들기면 일단 가장 먼저 나한테 반기는 게 그 실제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살고 있습니까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8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다. 여기는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다. 여기는 함수 한 덩어리가 담겨 있다. 여기는 모듈 한 채가 살고 있다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int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크기가 가변적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길이가 얼마인 int 형식 값이 담겨 있다. length 값이 같이 들어갑니다. str도 마찬가지겠죠. 헬로맨 5글자짜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length 값 8바이트가 들어갑니다. 플롯은 아마도 그렇지 않겠죠. 파이썬의 플롯 형식은 C의 더블 형식 8바이트짜리를 쓰고 있고 거기는 length가 필요 없습니다. 걔는 이제 C 버전이랑 똑같아요. 그 IEEE 754 표준을 따르는 8바이트짜리 배정 밀도 친구를 씁니다. 걔밖에 안 쓰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엔 더블이란 키워드가 필요가 없고 그냥 플롯이라 부른다 보면 되겠죠. 사실 키워드가 아니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위에 오브젝트 하나를 까보면 값이랑 형식이 둘 다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값들은 각각 자기만의 오브젝트에 담겨 있어요. 자기만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저런 문장 할당문이라고 했었다 그랬죠.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할 때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절대로 그 넘버 자리에 진짜 숫자 3을 담지 않아요. 대신에 id 3을 담는 겁니다.
이 넘버란 이름 나중에 계산하면 메모리 위 저 번지에 있는 거 가져가면 된다와 같이 포인터 값만 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함수 막 1KB 짜리 함수가 있든 모듈 막 3GB짜리가 있든 아무튼 포인터 값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8바이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 자리에 3 담았다가 나중에 엄청 큰 거 담았다가 프린트 담았다가 해도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항상 8바이트 값만 고쳐서 담는 거니까요. 실제 사전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 IDO 출식은 일단은 기본적인 파이썬 인터프리터 환경 안에서는 C에서의 앰퍼샌드 연산자랑 동등하다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많이 써봤겠죠? 뭐 적어도 스캔F 할 땐 써봤겠죠, 여러분? 자, 반면에 C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C에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기컴프랑 뭐 그 OOP 수업에서 디스어셈블리라든가 메모리 탭이라든가 까는 거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이제 아무튼 할 수 있잖아요. 그 디버그 모드인가 녹색 화살표 꽉 차 있는 거 해갖고 하면은 그다음에 중단점 이렇게 찍어갖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앰퍼샌드 넘버 물어본 다음에 그 메모리 위치 가가지고 숫자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넘버에 3 담겨 있다. 진짜로 가서 확대해서 보면 03000000 윈도우 기준으로 가 여러분 눈에 딱 펼쳐집니다. 그래서 C에서 모든 이름은 도입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이름을 나중에 무슨 형식 가지고 놀 용도로 쓸 거냐 그 이름과 관련한 형식을 반드시 먼저 명확하게 지정해 두도록 강제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 이미 자주 적어본 적 있는 그 선언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C에서는 값의 형식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대신에 수식의 형식을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값은 어디 있다 그랬죠? 메모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정밀하게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있으면 다운로드 먼저 받고 스타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C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다 오픈하고 스타트 해야 되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아무튼 파이썬 동네는 그런데 그러한 메모리 위 오브젝트 옆에 무슨 형식이다라는 게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C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C는 애초에 우리가 .c 파일 적을 때 CPP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적을 때 어떤 새로운 이름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선언 적으면서 넘버라는 이름은 int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용도로 쓸 거다. 달리 말하면 int 변수 이름이다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넘버라는 6글자를 컴파일할 때 이 6글자는 int 형식 수식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이름도 그렇고 당연히 다른 모든 수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리터럴 3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도 우리가 코드 짤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친구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둘러싸 두겠습니다. 자, 요 3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도 형식이 있다 이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뭐 더블 형식 그런 거 나오는 게 아니라 int 형식 3이 나오도록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짤막한 수식도.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넘버는 넘버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잠깐만 왜 주석을 달고 그러니 뭐라고 다나 한번 봅시다. 이야 신기한 정보 알려주네. 아무튼 간에 그래요. 자 봐봐요. 넘버는 지금 제가 적은 선언에 입각해서 int 형식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덧셈식 오른쪽 우항은 리터럴 5니까 얘는 누가 봐도 int 형식 5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우리의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는 이게 int 덧셈이다라는 걸 컴파일 타임에 확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파일 타임에 반드시 int 형식 덧셈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컴파일 안 눌렀잖아요. 그렇죠? 잠축키 안 눌렀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거를 그냥 수시로 확인해보고 무슨 형식인지 미리 기억해뒀다가 제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툴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얘는 int 덧셈 할 거고 이거 는 수식이고 는 수식 같은 경우는 좌항이 무슨 형식인지 중요하고 int 형식이니까 얘는 int 값 더해갖고 int 자리에 담는 그런 명령으로 컴파일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 본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친구들 여러분 집에 가서 중단점 찍은 다음에 F4 누른 다음에 그럼 이제 디버깅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수업용 세팅 다 됐다라면 요 두 개 창을 바로 보실 수 있게 열어드렸어요.
그 제가 올려놓은 그 인스톨러 그거 쓰면. 그래서 요 전체 커다란 수식은 이렇게 3개 명령으로 보편적으로 컴파일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대충 느낌 오죠? 넘버 자리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EAX에 담는 됩니다. 아마 여러분 레지스터란 단어 컴퓨터 구조 이번 학기에 듣는다 그랬나? 거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아무튼 본인 CPU 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예요. A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그다음에 add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 주머니에 있는 건 3일 거잖아요. 넘버 자리에 3 넣어놨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거랑 그다음에 맨 땅에서 5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같이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move를 합니다. 그래서 EAX에 있는 지금 아마 들어있을 8을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3개의 명령어는 셋 다 int 값을 다루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넘버가 int가 아니라 더블이었다 라면 이 친구는 그러면 넘버 자리에는 3이 아니라 3.0을 담고 스타트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0 더하기 5 더블 더하기 int 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쵸? 소수점 달린 애랑 안 달린 애랑 싸우면 달린 애가 이기잖아요. 파이썬이랑 똑같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더블 형식 값을 넘버 자리에 담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결과 보면 아까랑은 다른 명령어를 써서 컴파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시점에 C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가 보기에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더블 값을 다루는 친구다. 넘버 자리에 있는 값 더블 값 3.0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ove 명령어가 아니라 move sd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여기서 D는 더블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아까랑 다른 주머니, 아까는 4바이트짜리 주머니였으니까 지금은 8바이트짜리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add sd,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덧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8바이트짜리에 담는 move sd를 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자 봐봐요. move, add, move 아까랑 이름 앞에 건 똑같아요. D는 더블의 약자입니다. 그럼 S는 뭐의 약자일까요? 슈퍼 더블? 아니면 스몰 더블? 일단 더블은 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S는 무려 스칼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블 값 하나 덧셈하고 하나 가져오는 명령어도 있고 그다음에 SIMD라고 옛날에 줄여서 불렀었던 예를 들면 더블 값 1024개를 한 번에 들고 와서 주루루 매달고 있는다 같은 그런 명령어도 있어요. 막 지네처럼 덧셈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걸 CPU한테 시키지 않고 대신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뭐 쿠다라는 단어 들어봤겠죠?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픽 카드한테 이제 배열 행렬 곱 한번 해줘라든가 여기 있는 더블값 뭐 예를 들면 148,576개 더블은 좀 크니까 4바이트 소수점 달린 숫자들을 이렇게 서로 더해가지고 결과 벡터 만들어줘와 같은 느낌으로 벡터 연산을 요즘은 그래픽 카드한테 맡기는 추세로 봐주시면 되죠. 아무튼 지금은 값 하나를 들고 와서 덧셈해서 값 하나 담는 거니까 스칼라 더블 버전 선택됐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봐봐요. 요 수식 자체가 아까는 int 다루는 수식이었는데 지금은 더블 다루는 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실행하기 전부터 이미 저 덧셈은 int 덧셈이다, 더블 덧셈이다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터럴 가장 간단한 형태 얘는 이제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이름 적을 때 선언 적어서 도입하는 이름들의 형식도 우리가 직접 정해서 그렇게 고정된 채로 밑에 있는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봐봐요. 얘는 지금 rate는 3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rate는 더블 형식이고 우항은 int입니다. 여긴 또 더블이랑 int랑 싸우는데 여기는 덧셈이 아니라 는이니까 무조건 좌항이 이겨야겠죠. 그죠? 좌항 자리에 우항을 담는 거니까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rate 자리에 3.0을 담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비슷했죠. 저는 지금 넘버 더하기 5라고 적었지만 쟤는 실제로 컴파일을 넘버 더하기 5.0을 해뒀던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add sd를 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디덕션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각각 수식의 형식을 확정 짓고 그렇게 해서 연산자 무슨 버전 연산자 쓴 걸로 칠 거냐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 게 우리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확정을 짓고 넘어가게 데이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디덕션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 이전에 들어봤거나 최소한 GPT나 잼미니가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친구를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는 거의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C나 C++에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OP C++로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막 이상한 거 많이 배웠겠죠. 여러분 오버로드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 전반부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연산자 오버로딩 하면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컨스트가 묻은 애랑 안 묻은 애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개거품을 물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C++로 OOP를 배웠다면 그런 규칙들에 입각해서 오버로드된 여러 버전들 중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골라주는 그런 규칙들이 뒤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컴파일 타임에 발생해서 단 한 가지로 고정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수식의 형식이 컴파일 타임에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 동네에선 수식의 형식이 컴파일 타임에 단 한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덧셈식 A 더하기 B만 봐도 파이썬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될 수밖에 없어요. 볼게요. 자, C 같은 경우는 자 봐봐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이 위에 적혀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얘는 즉시 빨간 줄이에요. 모르는 이름입니다. 꺼지라고 합니다. 즉시 빨간 줄 꺼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선언 적어갖고 도입을 했었다면 이미 수식 A, 수식 B의 형식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쟤네 둘 다 인트 변수다. 그럼 둘 다 인트 형식이고 인트 덧셈 한다 이겁니다. 둘 다 더블 형식이다. 그러면 더블 덧셈 할 거다 이겁니다. 하나는 인트고 하나는 더블이다.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방금 전에는 안 봤지만 이제 move, add 이런 명령어뿐만 아니라 int 값에 대한 더블 값 만드는 convert 명령어들도 잔뜩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열심히 써가지고 얼마든지 최종적으로 add를 할지 add sd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컴파일 타임에. 자,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온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런타임에는 그렇게 결정해서 도입해둔 add 또는 addsd 명령어 우리 .exe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 그냥 쭉 읽고 그냥 한번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그 뒤는 이제 컴구 수업에서 여러분이 챙겨야겠죠. 그렇죠? 자, 파이썬은 어떻겠습니까? 자, 파이썬 버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옛날 생각나고 좋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느낌의 함수가 있다 칩시다. add예요. 3이랑 5, A랑 B 자리에 밀어 넣는다 칩시다.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A 자리에 3 담고 B 자리에 5 담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B를 더해서 리턴해 줄 겁니다. 얘 지금 꺽쇠 3개 보이는 인터랙티브니까 그 리턴 값을 우리 눈으로 바로 관찰할 수 있어요. 8 나옵니다. 그럼 이제 봐봐요. 예를 들면 뭐 학 한 글자랑 교 한 글자랑 밀어 넣는다 칩시다.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str 더하기 str 하겠죠? 글자 붙이기 해서 학교가 되는 거면 오늘이 개교 기념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봐봐요. 저는 이 수식을 위에서 한번 적었어요. 이 add라는 함수는 메모리 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A에 int 값 들어있고 B에 int 값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A에 str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는 3 들어있고 여기는 5 한 글자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 엔터 치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꺼지라고 하잖아요. 둘 다 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함수 덩어리, 코드 덩어리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덧셈을 하는 순간에 A에 담겨있는 값, 정밀하게는 값의 형식, B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어쩔 때는 숫자 덧셈, 어쩔 때는 글자 붙이기, 어쩔 때는 오류를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런타임에. 그러려면 저 친구는 더하기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저거 까보면 진짜로 수많은 if문으로 점철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절한 덧셈 하나를 결과적으로 수행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3이랑 5 밀어 넣었는데 인트값 3이랑 5랑 밀어 넣었는데 35 나오는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가장 적절한 연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연산 뭘 할지를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이 덧셈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이름 사전에 이름 A, B 자리에 담겨있는 ID 값을 들고 와서 메모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지금은 둘 다 인수 이름이라 확실하게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인수 이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이름이었다. 그럼 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name 에러 뜨는 겁니다. not defined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메모리 둘 다 방문해요. ID 값 두 개를 손에 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담겨있나 챙겨오겠죠. 거기 적혀있는 형식 정보를 토대로 이게 int 더하기 int냐 등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도 int 더하기 str 이러고 자빠져 있다면 타입 에러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오류냐 호환되냐 아니냐 그런 이 부분이 지금 두 단계를 간다 봐주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놈의 파이썬은. 이름도 런타임에 등재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int 더하기 int면 항상 성공하고 str 더하기 str은 뭐 아웃 오브 메모리 그런 게 아닌 이상 항상 성공할 텐데 몇몇 형식들은 형식은 맞다 하더라도 덧셈이 불능에 해당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맞는데 값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밸류 에러 같은 거 막 뭐 패턴 인식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수치 해석이라든가 그런 걸 파이썬 과제로 해본 적 있다라면 밸류 에러를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얘는 이제 별수 없는 거고 아무튼 이 모든 작업이 다 매번 애들을 호출할 때마다 매번 덧셈을 수행할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항상 똑같은 값을 밀어놓고 덧셈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파이썬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느려요. 우리 이거 지난주에 예시도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썬 세계에서 빨리 집에 가는 방법 파이썬으로 짜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손으로 1억 번 덧셈하는 코드 어떻게 최적화를 하든 썸 한 방으로 C 코드 돌리는 것보다 무조건 느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해 봤으니까 이쪽도 여러분 납득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우리 제 수업에서 진행했었던 파이썬 환경에서는 저런 중요한 친구들 int든 str이든 print든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색깔로 칠해서 보여주도록 돼 있었고 저런 중요한 애들은 전부 다 미리 C로 짜가지고 python.exe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 내장시켜뒀다. 빌트인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numpy라든가 막 그런 거 추가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써본 친구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다른 파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걔네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넘파이 그거 홈페이지 가보면 윈도우용, 맥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내 운영체제 뭐냐,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 무슨 버전 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설치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걔네 뒷면에는 소위 네이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C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위에서 동작하는 C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둘러싸는 버전 같은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쓰는 좀 힙한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소위 여러분 PIP라고 부르는 내 컴퓨터 운영체제 버전에 맞게 가장 적합한 패키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택배 같은 서비스잖아요.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른 동네는 애초에 그런 거를 당연하다라 생각하니까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도 윈도우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알아서 버전 맞춰서 다운로드 할 텐데 아니면 이제 아예 소스 코드를 우리가 패치해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컴파일을 로컬에서 돌려가지고 쓰고 막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뭐 변수 이름 그래 그렇다 칩시다. 수식으로서 적으면 담겨있던 값이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애들도 한번 본다면 일단 C 동네에서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이름과 코드 이름. 여러분 봐봐요. 데이터 이름 뭐 있습니까? 변수 이름, 배열 이름, 포인터 변수 이름을 데이터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겠죠. 값을 담기 위해 우리가 추가로 그런 이름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코드 이름, 얘는 함수 이름인 거죠. 뭐 메인, printf 그런 친구들. 얘네들은 선언을 적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실 수 있어요. 함수 정의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이름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식으로서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printf 호출식, 수식 printf를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큰 수식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 뭐 그냥 이름만 불러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대괄호 연산자를 쓰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뭐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별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
한 칸을 특정해 가면서 쓸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는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랑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로 여러분 타입 네임이라는 걸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얘가 역시나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로 구조체 이름, 클래스 이름, 걔네들은 이제 따로 쓴다라는 거 아마도 여러분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을 것이고 등등. 거긴 이제 좀 카테고리가 많아졌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형식 이름 타입 네임이에요. 보통 이걸 붙여가지고 씁니다. 컴퓨터쟁이들은. 그래서 C 동네의 기본 형식 이름은 일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인트, 플롯, 더블의 네 가지가 있고, 여러분 아마 보이드라는 형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원한다라면 새로운 형식 이름 내가 직접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선언을 적을 수 있어요. 아마 두 가지 용법을 써봤을 겁니다. 요 타입 뎁 스페시파이어를 붙인 선언이랑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체 이름 도입하는 거, C++의 새로운 클래스 이름 도입하는 거를 여러분이 써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사실 1도 중요하지 않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몇 친구들 봐봐요. 그거 있잖아요.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넘버라는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선언 적어놨으니까. 여러분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다 칩시다. 요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쥐어 짜낼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인트 변수예요. 3 담겨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계산했을 때 어쩔 때는 3이 나오겠죠. 일단 그게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변수에 담겨 있는 값. 걔 말고도 요 이름과 관련이 있는 값을 두 가지를 더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넘버엔 3 담겨 있어요. 그럼 3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라 질문하면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4바이트 자리. 따라서 그 값,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우리가 원한다라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넘버랑 관련 있는 값이면서 value of number도 아니고 address of number도 아닌 거. 그죠? 자,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 4바이트 자리에 3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 4라는 숫자, 요 넘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지는 이 수식 넘버 자체 형식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값들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넘버랑 관련 있는 값 중에 value of가 필요하다, address of가 필요하다, size of number가 필요하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당연하게도 그런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 값이 나오는 수식은 당연히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수식을 적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연산자를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이름, 아니 변수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넘버라고 적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value of number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애, 그러니까 얘는 이제 value of number고, 그러지 마. 그다음에 그러면 계산하면 address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그죠? 뭔가 다른 연산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키보드 보면 남은 기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느낌표 낫으로 쓰고 있죠. 골뱅이 좀 특이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샵디파인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쓰고, 달러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분 이제 운영체제라든가 그런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로 쓰고 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도 쓰고 있고 나머지 연산이죠. 요건 이제 비트 XOR로 쓰고 있죠. 그래서 남은 게 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분들이 이걸 수식을 세 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돼서 연산자를 두 개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앰퍼샌드 연산자를 도입했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건 일단 확실하죠.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 세 가지 중에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자주 꺼낼 것 같은 수는 당연히 value of number일 거란 말이에요. 가장 자주 적게 될 수식을 가장 간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연산자 0개를 붙이는, 연산자 안 붙이는 겁니다. 그게 기본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앰퍼샌드를 붙인다라는 건 나는 지금 여긴 value of number는 필요하지 않아. address of number가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었다라는 강렬한 의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앰퍼샌드 연산자도 간신히 쥐어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이즈 오브 넘버를 적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예 아예 이런 식으로 6글자를 키워드화 해놨다 봐주시면 돼요. 얘는 왜 이렇게 6글자로 해놨냐? 솔직히 인트가 4바이트라는 거 모르는 친구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굳이 원한다면 6글자를 붙여라 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얘는 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연산자입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방금 저 봐봐요. 제가 지금 코파일럿 자동완성 기능 쓰고 있는데 걔도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얘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업이 함수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괄호를 써서 표현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상관없긴 하죠. 사실 그냥 얘도 괄호 쳐도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괄호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 사이즈업은 함수 이름이 아니라 연산자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함수 출식이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수식 하나 줬고 거기다가 앰퍼샌드 붙일 수 있고 사이즈업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밸류 오브 어쩌고가 나올 만한 타이밍에 대신에 어드레스 오브 어쩌고가 나오도록 만드는 셈이 됩니다. 대신에 사이즈 오브 어쩌고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C++까지 했다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겠죠? 그 const evol이라는 키워드를 써봤습니까 혹시? 아니면 const expr이라는 키워드를 써봤습니까? 얘가 뭐냐면 지금 주석으로 얘기하듯이 그냥 constant는 아마 여러분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그죠? 걔는 const의 의미, C에서의 const의 의미잖아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지금 넘버2는 5라고 했는데 이 넘버2라는 수식은 상수 수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걸 런타임에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컴파일 타임에 이 친구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한다. 그래서 마치 샵 디파인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여러분 C++ 코드 짤 때 마치 판별식인 것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왜냐? 넘버 6글자는 현재 선언에 입각하면 상수 수식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3 담겨 있지만 다른 데 어디 갔다 오면 5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 6글자는 절대로 상수 수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오류 메시지를 뱉어줄 거예요. 식의 상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얘는 과연 상수 수식일까요? 앰퍼샌드 넘버, 어드레스 오브 넘버. 해보면 알겠죠?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고 짓거리나 한번 봅시다. 식의 상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였다면 그때는 허용이 됩니다. 스태틱은 진짜로 저 4바이트의 위치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얘는 아니죠 지금. 얘는 자, 저 넘버를 위한 4바이트 여러분 메모리 위에 어디에 박혀 있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3학년이니까 대충 들어봤을 그 콜 스택이라는데 본인만의 프레임 안에 4바이트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상수 수식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이에요. 자, 과연 사이즈 오브 넘버는 상수 수식일까요? 런타임에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오는지 이 부분 내용을 실행하든 안 하든 넘버 한 칸의 크기가 바뀝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 수식이 맞습니다. 실제로 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우리한테 4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64비트라 저 모양이긴 한데 4 맞습니다. 그래서 쟤는 상수 수식이고 진짜로 계산 안 해요. 저 친구 진짜로 4인체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만큼 고정돼 있는 그래서 아마도 선언 적은 사람이 이미 계획해두고 써야 될 만한 그런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6글자 키워드 해놨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를 지금 그래요. 요거 나온 김에 여러분 퀴즈 하나를 더 내볼게요. 지금 봐봐요. 연산자 없는 거, 연산자 하나 붙인 거, 다른 연산자 붙인 거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건 그래 배제를 할게요. 얘는 런타임에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4인체로 컴파일 되는 거예요. 그럼 퀴즈입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둘 중에 더 오래 걸리는 건 뭘까요? 이게 지금 인트 변수 이름입니다. 자, 위에 거는 오리지널이에요. 아래 거는 오리지널 수식에 연산자를 붙인 겁니다. 더 복잡한 수식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앰퍼샌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럼 밑에 거가 더 복잡하겠죠. 부호 한번 바꿔야 되니까, 그죠? 네, 앰퍼샌드는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 4바이트 몇 번지냐 얘예요. 위에 거 한번 볼까요?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 4바이트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는 수식이에요. 따라서 얘는 의미 관점에서 이거랑 동치입니다, 사실. 그렇죠? 컴파일러가 정해둔 그 4바이트 자리에 있는 값, 지금 같은 경우는 3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메모리를 갖다 오는 수식이고 얘는 안 갖다 오는 수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C 동네에서 파이썬이 아닌 C나 C++ 동네에서 살아남는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게 나온 이유는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괄호를 사이즈업이랑 같이 무조건 쳐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언제냐? 내가 지금 여기서 변수 이름, 배열 이름, 포인터 변수 이름 등등이 아닌 형식 이름을 적고자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괄호를 치도록 돼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의외로 문법이 착실해서 요 타입 네임을 그냥 이름인 것처럼 적는 게 문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 시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어떤 수식을 적는 동안 형식 이름을 맨 땅에 적은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타입 네임을. 자, 얘는 뭐냐? 얘는 애초에 수식이 아니잖아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애입니다.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수식을 적을 때 형식 이름이 튀어나온다? C에서 무조건 괄호를 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고 얘야말로 쓸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죠? 얘는 지금 넘버 선언 보고 4바이트구나 헷갈리는데 얘는 진짜로 적을 일이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C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C의 캐스팅 연산자 막 이런 거 여러분 이미 적어본 적 있을 거고 등등입니다. C++는 이게 좀 완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죠. C++는 이제는 형식 이름이 맨 땅에 튀어나올 수 있게 마치 여러분이 형식 이름이 함수 이름인 것처럼 써봤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모던한 C++는 얘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건 그거고 자 아무튼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아무튼 요 두 이름이 완벽히 격리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일단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이름이랑 그냥 노말한 파이썬 시절에 썼던 그런 이름들이랑 함수도 이름이 있고 배열도 이름이 있고 걔네들은 형식 이름이랑 격리되어 있다는 거. 자 아무튼 간에 이 정도 담아둔 채로 이제는 C의 선언이랑 관련된 얘기 살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빠르게 넘길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C 동네 선언은 이렇게 머리 가슴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봤던 친구들 낀 거 넣어보면 맞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스페시파이어 하나, 데클러레이터 하나, 이니셜라이저 하나. 그 다음에 사이에 여러분 이니셜라이저 적고 싶으면 는을 적으셔야 되고 등등. 그래서 베리에이션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래 이니셜라이저는 아무거나 그거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베리에이션 가져간다면 는 이니셜라이저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int 넘버 세미콜론 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의미는 지금 넘버는 int 형식이야. int 변수 이름이야. 그 다음에 weight는 더블 변수 이름이야. 와 같은 식으로. 거기까지만 정해놓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토매틱 위치다. 그러면 거기 4바이트, 8바이트에 뭐 담겨 있는지는 그러니까 정밀하게는 뭐를 담고 스타트 할지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건 비밀인데 사실은 선언 적을 때 데클러레이터도 없어도 됩니다. int 세미콜론 C++에서 유효한 선언이에요. 더블 세미콜론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딱 이 정도 의미입니다. int야 너도 잘 알지? 그냥 물어봤어. 와 같은 식으로 적어 놓는 셈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0개 도입하는 선언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 이겁니다. 데클러레이터는 0개 이상, 그 다음에 각각의 데클러레이터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는 0개 또는 1개, 붙이고 싶다면 는 해라 와 같은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선언의 최소 형태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소한 스페시파이어는 하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형식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C나 C++나 선언은 반드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이거 안 찍으면 역시나 즉시 빨간 줄 끄고 세미콜론 은는 뭐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축소는 요 정도고 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데클러레이터 여러 개 도입하고 싶다. 컴마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이니셜라이저 따로따로 붙이거나 붙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유효한 C 선언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클러레이터 꾸미는 방법 여러분 다 기억나죠? 이름을 일단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라면 오른쪽에 대괄호 붙일 수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소괄호 붙일 수 있고 또는 왼쪽에 별 붙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C++는 몇 개가 더 생겼죠. 여러분 앰퍼샌드를 데클러레이터에 적어본 적 있겠죠. 레퍼런스라 부르는 걸 써본 적이 있겠죠. 참조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컨스트 참조랑 그냥 참조랑 다르다라는 거 아마도 배웠을 것이고 등등 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데클러레이터 꾸미는 방법 4가지 요것도 여러분 본 적 있다라면 좋을 거고 요건 아마 기컴프 때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언 읽는 방법 예를 들어 뭐 대괄호랑 별 붙어 있을 때 뭐를 먼저 읽어야 되냐 같은 것들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언에 대비되는 정의랑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이 일단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우리 과제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중간중간 아름아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알고 있다라면 뭐 저런 이름과 관련한 얘기, C의 선언, 그 다음에 파이썬의 이름 사전과 관련한 얘기 그 정도 짚어놨다라면 일단은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준비는 얼추 끝났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정이랑 관련된 거 살짝 보고 옵시다. 지금 보시면 자 아까 살짝 얘기했던 스페시파이어 하나만 달랑 적혀 있는 C 선언이에요. 인트야 너도 잘 알지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써본 적 있겠죠 여러분 아마도 자료구조 수업에서 요거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스페시파이어가 달려있는 선언이에요. 만약 얘가 없었다라면 STAT는 int 3칸짜리 배열의 이름이 됐을 건데 이걸 붙이면 얘는 STAT는 int 3칸짜리 배열을 의미하는 타입네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타입네임을 도입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이 밑에처럼 방금 내가 정한 스탯이야, 능력치 정보야 그런 줄 알아 와 같이 저 친구를 진짜로 스페시파이어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문법적으로는 이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스탯 타입은 구조체 이름이야. 그냥 그렇다고 정도의 의미를 가져가는 친구입니다. 얘랑 그 머리 가슴 배로 치면 머리 하나만 달려있는 애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위에 거들이랑 달라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맨 마지막 줄 선언을 읽으면서 본인은 원래 스탯 타입의 구조체 이름인 줄 몰랐었다 하더라도 저 한 줄을 읽고 아 이런 구조체 형식 구조체 이름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쓰나 보다와 같이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번째 선언은 아무 효과가 없는 선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조체 이름을 도입하는 선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줄은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 STAT는 위에 있는 이 선언을 읽지 않았다라면 이 네 글자는 절대로 타입네임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위에 이걸 미리 읽었기 때문에 STAT가 타입네임이다. 그 다음에 맨 땅에 타입네임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건 이게 지금 선언이구나라고 이렇게 단계로 파악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맨 땅에 STAT다. 그러면 이거 바로 즉시 빨간 줄 알고 뭐 선언돼 있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마치 얘를 수식을 적은 것처럼 컴파일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언이냐 문장이냐를 구분 지을 때 맨 땅의 형식 이름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를 선언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싫다면 괄호를 치든가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다시 요거 선언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저 스페시파이어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데클러레이터를 붙이면 이런 느낌의 배열 선언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자 스탯 타입
뭐 능력치 한 칸을 의미하는 구조체 형식 이름입니다. 구조체 이름인데 그래서 그런 능력치 4칸짜리 배열의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C++는 이거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C에서는 항상 붙여야 했었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배열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어드레스 오브 스태츠랑 사이즈 오브 스태츠를 본인이 직접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안 겹치게 각각의 배열들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스태츠를 알려면 이게 지금 4칸짜리란 말이에요. 한 칸이 몇 바이트인지를 이 친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선언에 대한 적절한 후처리,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납니다. 왜냐? 스탯 타입의 구조체 이름이라는 건 알지만 그 한 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그게 몇 바이트인지를 우리의 컴파일러는 이 시점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 같은 거 만든다, 그런 능력치랑 관련한 정보를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구조체 이름 스탯 타입을 도입할 때, 자 봐봐요. 우리의 C 컴파일러,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add라는 이름 3글자만 보고 그게 return a 더하기 b다라는 걸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걔는 GPT 잼미니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내용물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나, 뭐를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나를 우리의 컴퓨터는 본인이 넘겨짚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 보니까 함수 정의 여러분이 꼭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선언들 여러분이 적절한 형식 같은 거 여러분 손으로 키보드를 쳐야 했듯이 새로운 구조체 이름 도입할 때도 구조체 이름 스탯 타입이 정확히 뭐냐를 정의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계가 다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구조체 정의라는 걸 적을 수가 있습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적어본 적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C++에서는 여기 이제 public, private 이런 거 붙일 수 있고, 여기다 const 같은 거 추가로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는 데이터 이름들 선언들만 들어 있는데 C++는 코드 이름들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멤버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다 스태틱을 붙이거나 안 붙일 수 있고, 그렇게 이게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소속 관계만 명시하는 것이냐, 콜론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 들어갔다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오리지널 C니까 여기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C 동네에서 구조체 정의는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는 것으로, 좀 더 정밀하게는 데이터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C 동네에서는 이렇게 도입하는 이렇게 str, dexcon을 멤버라고 불러요. 뭐 요즘 오늘은 우리 C++니까 멤버 변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긴 지금 멤버 변수 3개를 도입해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적어둔 구조체 정의를 먼저 읽고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스탯 타입 한 칸이 int 3칸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C 컴파일러는 그러면 아마 12바이트로 패키징하는 게 낫겠구나. 4바이트 꽉꽉 눌러 담으면 되겠구나라고 판정을 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그러한 덩어리 4개가 나열되어 있는 4칸짜리 배열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배열들이랑 겹치지 않게 앰퍼샌드 스태츠, 어드레스 오브 스태츠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결정 못하면 안 돼요. 그게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C는.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걸음 뒤로 가서 저렇게 막 중괄호 열고 닫고 자시고 했다 하더라도 저 전체 덩어리 하나가 스페시파이어 하나예요. 선언 문법상. 그래서 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머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 뒤에다가 스태츠 대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데클러레이터를 붙이실 수 있어요. 원한다라면. 지금 여기서 내가 정의했던 그거 4칸짜리 배열. 새로운 노말 이름. 뭐 당연히 함수 이름도 됩니다. 데이터 이름 또는 코드 이름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타입 스페시파이어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구조체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의미하는 새로운 일반적인 타입 네임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쩌면 여러분 자료구조 수업에서 C를 썼다라면 이런 느낌의
구조체 정의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C 쓸 때는 이렇게 안 해두면 맨날 스트럭트 6글자 붙여야 했거든요. 구조체 이름 목록이랑 그냥 타입네임 목록이랑 이 격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다들 자동 완성 달각으로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실 C++ 하잖아요. C 코드 짤 때도 .cp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미 구경해 봤을 것이고, 자, 구조체 이름 처음 등장하면 우리의 컴파일러는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몰랐다면 기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스트럭트 뒤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적으면 그 단어는 구조체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알려준다고 컴파일러가 그 내용까지 다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임은 능력치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함수 이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적절한 곳에 구조체 정의를 미리 적어둬야 돼요. 그리고 이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죠. 구조체 정의는 링크의 대상은 아닙니다. 링크는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들에 대해서만 링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조체 그 뭔가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쓴다. 여기 .c 파일에서도 쓰고 다른 쪽 .c 파일에서도 쓴다라면은 양쪽에 동등하게 구조체 정의를 적어두어야만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책무예요. 보통 그게 귀찮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다가 이런 새로운 형식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한 선언을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적어둔 거를, 여러분의 선배들이 적어둔 거를 목격할 수 있었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이제 .c 파일 코드 짜는 사람들한테 이거 샵인클루드에서 쓰세요와 같이 메신저로 요청을 해야 된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한 구조체 정의 내용물은 멤버 선언으로 구성됩니다. C 컴파일러는 이러한 멤버 선언들을 읽음으로써 구조체 한 칸에 대한 적절한 정의, 적절한 상수값을 정해줄 수 있어요. 어드레스 오브 사이즈.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조체 정의는 문법상 스페시파이어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궁금증을 갖지 않았습니까? 왜 함수 정의 닫는 중괄호 뒤에는 세미콜론을 안 찍고 구조체 정의 닫는 중괄호 안에는 세미콜론을 찍냐? if문 중괄호로 커버한다고 칠 때 거기도 닫는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 안 찍었잖아요. 그죠? 물론 찍어도 거의 안 터지긴 하는데 else 부분이 있지 않은 한. 근데 얘는 세미콜론을 안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이 전체가 선언이고 선언은 무조건 마지막 세미콜론 찍도록 강제되어 있으니까요. C++도 마찬가지죠. 자바라든가 C샵은 이제 문법이 완전히 달라서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으면 터지는데 일단 C나 C++는 이런 새로운 형식, 복잡한 형식을 도입하는 게 선언 문법의 굴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찍고 있었다 하면은 대충 납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만든 구조체 한 칸의 내용물을 다룰 때는 여러분 점 연산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연산자는 파이썬에서 썼던 점 연산자랑 일단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점 찍어서 그 구조체 정의 안에다가 우리가 선언 적어서 도입해둔 멤버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자체는 이런 느낌으로 12바이트다 하면은 12바이트 중에 어떤 4바이트를 쓸 거냐. .str 하면 방금 전 정의 내용에 입각하면 얘는 플러스 0자리에,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4바이트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dex를 한다는 건 기준 위치 대비 4바이트만큼 밑에 있는 4바이트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중간 4바이트를. 그와 같이 얘는 사실 점 연산자는 컴파일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얘는 add로 구성됩니다. 기준 위치 대비 아래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을 내가 지금 쓰겠다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랑 얘는 의미 관점에서 실제 컴퓨터의 동작 관점에서 동치라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구조체랑 배열은 차이점이 많죠, 여러분. 예를 들면 구조체 정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int 했지만 int 더블 캐릭터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거 한번 보면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3학년 어르신들 있잖아요. 과연 자동화 우와 해주네 이걸. 와 요즘 인공지능 장난 아니네요. 그 다음은 이야 그 다음은 이젠 좀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한. 아 이건 int가 안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int가 키워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다음은 지능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지혜죠. 그 다음은 그렇죠. 매력이죠. 그렇죠. 요게 그거잖아요. 던전 앤 드래곤스에서 쓰는 6가지 능력치잖아요.
역시 근본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자, 구조체 정의 적을 때는 요 세 칸이 형식이 같을 필요가 없어요. 인트 세 칸짜리 배열이 아니라 인트 더블 인트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거 몇 바이트짜리일까요? 인트 더블 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저는 지금 x64 버전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64비트 컴퓨터 기준입니다. 자, 한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볼게요.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세팅상으로 24바이트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메모리 레이아웃에서 지도를 열어보면 얘는 이렇게 패키징이 돼요. 8 곱하기 3으로 패키징이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 기준 위치 바로 거기서부터 4바이트는 첫 번째 멤버 힘 능력치용이에요. 그 다음에 4바이트는 빈칸입니다. 공란으로 놨대요. 진짜로 저기 있는 값 그냥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8바이트 한 워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컴고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를 이제 버블용, 그 다음에 다음 워드의 앞에 절반을 콘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4바이트고 8바이트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빈 공간을 하냐? 자, 이 빈 공간을 안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 더블 값의 첫 4바이트를 위에다 놓고 두 번째 4바이트를 밑에다 놓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럼 느려요. 명령어를 좀 복잡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이게 싫다라면 인간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패키징하는 걸 감안해서 컨을 먼저 넣어줘 하면 이러면 이제 컴파일러도 알아듣고 16바이트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메모리 레이아웃 보면 이제 힘이랑 체력 능력치를 한 줄로 한 워드 안에 우겨놓고 그다음에 다음 워드를 덱스로 더블값 하나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회사 갈 때라든가 요거를 쓰시게 될 거고, 자, 이거 좀 주의해 주세요. 이거 멤버 선언 순서 맘대로 바꾸면 잘립니다, 회사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순서를 서순으로 적으면 다른 .cpp 파일이랑 호환이 안 돼요. 왜냐? 지금 봤듯이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메모리상에.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cpp 파일의 구조체 정의 여기 적고 저기도 적는다. 멤버 선언 순서까지 다 똑같아야 돼요. 그게 귀찮아서 헤드 파일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ABI라는 세 글자 표현을 대문자로 해갖고 GPT한테 물어본다든가 하면 수많은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른 그런 거. 그 다음에 왜 내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C++ 표준의 도입이 늦나 같은 것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거 함부로 고치면 큰일 나거든요,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배열은 무조건 0번째 칸 바로 뒤에 1번째 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2번째 칸 있고 그게 보장되는데 구조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str 바로 뒤에 덱스가 있다는 보장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체 쓰는 세 번째 장점은 우리가 그 다음에 점 하면은 이 중괄호 안에 미리 정해둔 세 개의 선택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배열처럼 -1 아니면 대괄호 365 이런 그 유효한 업셋 범위 내를 초과하는 액세스를 문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 0, 1, 2 숫자 대신에 제가 정한 세 개의 이름을 써서 커다란 한 칸 중에 내가 원하는 정확히 한 칸을 특정하게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다른 이름을 점 뒤에다 적는 건 막혀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좀 .cpp니까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잘 해주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동 완성에 이 친구가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요거 여러분 써본 적 있습니까? 콜론에 앰퍼샌드 붙인 거. 자, 앰퍼샌드는 어드레스 옵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얘를 약간 곡해하면 컴파일러가 멤버 이름 str에 대해서 정해준 숫자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이즈 옵은 필요 없으니까 어드레스 옵이라 칩시다. 자, 요거 하면 요거 얼마 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컴파일러는 멤버 이름 str dex con에 대해서
아무튼 숫자를 정해주거든요. 그 숫자는 뭘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해보면 자 이거 인트로 바꿀게요. 이거 실행해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str은 플러스 0이에요. 따라서 구조체 자체의 위치 딱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4바이트 읽으면 됩니다. 일단 4바이트를 읽는 이유는 str의 형식이 인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건 이제 선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x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구조체 한 칸 딱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4칸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가 부여되는 겁니다. 8이 부여된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int 더블 int면 이거랑 다른 숫자가 뜨겠죠, 당연히. 그래서 점 연산자는 진짜로 어드레스 오브 구조체 한 칸에서 offset을 부여하는 덧셈 연산자로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add 명령어를 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사실 거짓말이긴 합니다. 요거 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 C++엔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고 그 친구가 끼면 이거 되게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 구경해 봤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면 우리 데이터 영역 얘는 대충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코드 영역 조금 이제 대소관계 같은 거 확대 축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가지고 수식 레벨까지 보면 이제 값을 넘나들 수 있다. 런타임이 계산했을 때의 결과값. 그런 얘기 살짝 진행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에 더하기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수식과 관련한 얘기 좀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름 얘기, 그다음에 그에 대한 형식 얘기. 파이썬이랑 C는 이 형식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 우리 그리고 C++ 해봤잖아요. 여러분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써봤습니까? OOP니까 아마 써봤겠죠. 상속 그런 거. 그 다음에 다형성, 그 폴리모피즘막 그런 얘기 들어봤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그게 폴리모피즘이 적용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offset이 달라지죠. 여러분 알죠 다들? 몰라도 됩니다. 우리도 안 쓸 거예요. 자료 구조에서나 쓸만한 거니까. 아무튼 간에 마지막 구조체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단순히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복잡한 데이터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1970년대부터 써왔던 유서 깊은 방법이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속도 향상을 위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인간의 실수, 대괄호 -1 하고 자빠진다라든가 그런 거를 막는데 원래 목적이 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뒤에 요거는 생략을 합시다. 오늘 예시 코드 들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딱 1시간 20분 됐으니까 이제 목표대로 절반을 이걸 떼었어요. 그래서 쉽시다. 몇 분 쉴래요?